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침대에 누우셔야 합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성공하고 싶으면 당연히 잠까지 줄이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공한 유명인들의 수면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유명인들의 수면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먼저 2020년 기준 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프 베이조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8시간 내외를 자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죠. 제프 베이조스는 8시간 수면이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주기에 잠자는 시간을 우선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라며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그보다 30분을 더해 무려 8시간 반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자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8시간, 빌 게이츠는 7시간의 수면을 취한다고 여러 인터뷰와 저서에서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초기에는 일하다가 밤을 샌 적도 있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작업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챈 뒤로부터는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책을 꼭 읽는다고 하네요. 신체 회복 능력과 집중력이 극도로 중요한 스포츠계로 간다면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데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테니스의 신 로저 페더러, 총알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 수많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앞서 말한 부자들보다 더 많은 10시간 내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육상의 전설 우사인 볼트는 하루 훈련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None other than sleep, 잠자는 것 외에는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숙면을 취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연구했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다르죠. 생전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을 충분히 자야 한다 라고 습관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불리는 상대성 이론도 침대에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였다고 하죠. 반면 짧은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유명인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명왕 에디슨, 그의 라이벌이었던 비운의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등이 잠을 적게 잔 인물들입니다. 먼저 에디슨은 4시간이라는 적은 수면 시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의외로 잠이 부족했는지 낮잠을 즐겼다고 합니다. 길게는 무려 2시간씩 낮잠을 잤다고 하죠. 실제로 남아있는 에디슨의 생전 사진 중 연구실에서 잠이 든 채 찍힌 게 많은 편입니다. 올빼미형 인간으로 유명했던 윈스턴 처칠도 낮잠을 즐겼으며 나폴레옹은 말 위에서도 잠에 빠지는 쪽잠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잠이 없다고 알려진 유명인들도 부족한 잠은 수시로 보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한편 니콜라 테슬라는 매일 자정부터 단 2시간 내외의 짧은 수면을 취했는데요. 그러고도 무려 86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놀라운 수면 시간은 그의 수면 유형이 쇼트 슬리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쇼트 슬리퍼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수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인간의 수면 유형은 크게 롱 슬리퍼와 쇼트 슬리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롱 슬리퍼는 작업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쇼트 슬리퍼는 짧은 시간만 자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롱 슬리퍼에 가까운 유형이라 할 수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쇼트 슬리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쇼트 슬리퍼가 되는 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잉후이 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쇼트 슬리퍼들에게서는 DC2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DC2 유전자 돌연변이를 실험 쥐에게 주입한 결과
실험치는 잠이 적어졌으며 신체적, 인지적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4시간만 자도 건강과 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쇼트 슬리퍼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즉, 타고난 유전자를 지닌 일부를 제외하면 억지로 잠을 줄이면서 노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있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수면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OECD 18개 조사 국가 중 수면 부족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고3이 되면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당 오락인데요. 사당 오락은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학창 시절부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습득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뇌가 방이고 정보를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지지 않다면 필요한 것을 찾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방에 있는 수많은 물건, 즉 정보들이 서랍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지우개, 연필, 공책 등과 같은 물건이 필요할 때 필기구를 보관하는 서랍을 열어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겠죠. 따라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잡담을 하고 간식을 먹고 하는 시간들을 아끼는 것이 월등하게 효과적입니다. 제 주위에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허투루 보내지 않고 밀도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수면은 7시간 내로 충분하게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시험에서 벼락치기를 한다면 잠깐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장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결국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시험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입니다. 내신, 수능도 그렇고 고시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밤새 공부하거나 일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점을 바꿔본다면 밤을 새는 게 곧 노력과 성실성의 척도가 아닌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밤을 새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런 문화를 가진 직장이라면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으며 또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서는 배울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유명인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게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왜 그럴까요? 수면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수면은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셨듯 피로 회복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가장 강하게 드는 욕구가 일단 잠을 자고 싶다는 거잖아요. 피로 회복에 잠자는 것만큼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재정리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는 동안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창작과 발명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 예로 유명한 아티스트들 가운데 잠을 자던 중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틀즈가 남긴 명곡 예스터데이나 카프카의 대표작 소설 변신도 수면 중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도 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뇌의 독소 제거인데요. 수면 시간 동안 뇌 세포들 사이에 공간이 증가되어 낮 동안 뇌에 축적된 독소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체의 고통 회복입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죠? 얼른 약 먹자라 라고 하시죠. 실제로 자고 나면 배가 낫기도 하고 살짝 다친 상처는 자는 동안 아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면서 수면을 통해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지막은 꿈을 통한 욕구 해소입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 자체가 무의식 속에 눌려있던 욕구, 불만, 스트레스, 정신적 갈등을 재구성하여 방출시키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에 다양한 효과를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미국 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있는데요. 성인들의 경우 7에서 9시간이며 청소년기에는 8에서 10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시간 이상 너무 길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잠을 충분히 줄이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수면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더 이상 잠에 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수면을 취하여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상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충분히 자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고 보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면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